7년 동안 키운 제 딸의 친아버지가 신우이의 결혼식장에 신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댁은 제게 말했죠. 그 애는 우리 피가 아니야. 내놔.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였어? 그리고 그 남자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이와 당신 둘 다 내가 책임질게. 그날 우리 가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1장 임신이 죄가 되는 집. 시댁 거실.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전, 나물, 송편.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놓으면서 말했어요. 얘야,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개를 숙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언니, 병원은 다녀봤어요? 요즘은 방법이 많잖아요. 시험관도 있고. 다녀봤어요. 그래서 뭐래요? 문제 있대요? 노력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노력 중이 아니라 절망 중이었죠.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어요. 노력 중? 5년을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잖아. 우리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 전부터 건강했거든.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낳기로 유명했는데 며느리 문제인 것 같아. 제 문제라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은 옆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TV만 봤어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문제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아까 시댁에서 한 말 너무 심했어. 뭐가? 나보고 문제 있다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매번 명절마다 저러는데.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뭐 어떡해? 당신이 막아줘야지. 야, 큰 소리 내지 마. 운전 중이야.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이랬어요. 시댁 편만 들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씻고 바로 잤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 정말 못 가지는 건가? 내 문제인가? 아니었어요. 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일주일 전 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네. 부인 쪽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럼 남편 쪽은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분, 무정자증이시네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정자가 없어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정자은행에서 기증받는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안전하고 절차도 명확하죠. 두 번째는 입양입니다. 입양이요? 네. 요즘은 입양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어요. 세 번째는요? 의사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세 번째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비공식적인 방법도 있긴 합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이요? 남편 몰래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댁 압박이 심하거나
가족 관계를 지켜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면 의사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 다녀왔어? 응. 결과 어때? 우리 둘 다 문제 없대.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좀 더 노력해 보래. 그래, 알았어. 남편은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자존심이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시댁은 더 난리가 날 거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 준 명함을 봤어요. 희망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진짜 해야 하나? 이건 아니잖아. 근데 선택지가 없었어요. 정자은행은 남편 동의가 필요했어요. 입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혈육을 원했어요. 우리 피를 이어야 한다고 했죠. 결국 비공식적인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나야. 네, 어머니. 병원 결과 어떻게 됐어? 둘 다 괜찮대요. 그럼 왜 아기가 안 생겨?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스트레스? 젊은 것들이 무슨 스트레스야. 그냥 노력이 부족한 거지. 이번 달엔 꼭 임신해. 알았지? 네. 안 그러면 우리 아들 다른데 장가 보내야 할지도 몰라. 농담이야. 근데 진짜 서둘러. 우리 집안대가 끊기면 어떡해.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른데 장가 보낸다고? 농담이라고 했지만 진담 같았어요. 그날 오후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희망 상담센터입니다.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비공식, 그 방법이요. 아, 네. 내일 오후 2시에 호텔 커피숍으로 오시겠어요? 네. 이름은요? 김선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근데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발을 들여놓은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호텔 커피숍. 손이 떨려서 커피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 키가 크고 얼굴도 준수했어요. 남자가 제 테이블로 왔어요. 김선희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어요. 긴장하셨나 봐요.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저도 주문하고 올게요. 남자가 카운터로 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일단 들어만 보자. 남자가 돌아왔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임신 성공하면 2천만 원 지불. 완전 비밀 보장. 계약서는 복사본 없이 한 부만 작성. 관계는 최소 3회, 최대 6회까지. 임신 확인 후 모든 연락 단절. 아이에 대한 친권은 완전히 포기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내 선택이구나. 질문 있으세요?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당연히 부인 것이죠. 법적으로 남편 자녀가 되고 전 아무 권리도 주장 안 합니다.
나중에 찾아오거나 그러진 않죠?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전 일절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뭔가요? 만약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겠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명하시겠어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썼어요. 제 이름을 김선희 서명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였죠. 2장 금지된 밤, 거짓된 축복. 계약을 한 다음 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 받아볼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험관? 그게 뭔데? 인공수정이야. 병원에서 정자랑 난자를 따로 채취해서 수정시키는 거. 그런 게 있어? 응. 요즘은 많이 한대. 성공률도 높고. 얼마나 들어? 1,000만 원 정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도 되나? 왜 안 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고마워. 거짓말이었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건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죠. 일주일 후, 첫 번째 만남. 호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강민우가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손이 떨렸어요. 나 정말 이러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계약했고 돈도 받기로 했으니까요. 괜찮으세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참아야 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관계가 끝났어요. 강민우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샤워를 하면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나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2주 후, 두 번째 만남. 같은 호텔, 같은 방. 이번에는 조금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한 척 했어요. 강민우가 말했어요. 많이 편해지신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첫날보단 훨씬 자연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계약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계약이었어요.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임무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세 번째 만남까지 끝났어요. 이제 임신 테스트를 해볼 시간이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테스트했어요. 5분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두 줄이 떴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 됐구나.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다시 테스트했어요. 똑같이 두 줄. 병원에 갔어요. 축하합니다. 임신 4주차네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눈물.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뱃속을 만졌어요. 여기에 아기가 있구나. 내 아기. 아니, 정확히는 제 아기와 강민우의 아기. 근데 법적으로는 남편의 아기가 될 거예요. 아기야, 미안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됐어.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나왔어. 왔어?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지?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남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진짜? 응. 오늘 병원 갔더니 말을 못 끝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안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남편이 울었어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저도 울었어요. 근데 우는 이유는 달랐어요. 남편은 기쁨의 눈물, 저는 죄책감의 눈물. 여보, 사랑해. 나도. 거짓말이었어요. 사랑 같은 건 이미 오래전에 식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댁에 알렸어요. 전화로요. 어머니,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뭐?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4주 차래요.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정말?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 네.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여보, 며느리가 임신했대.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뭐, 정말? 응, 드디어 우리 손주가 생겼어.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 아기가 남편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근데 영원히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어요. 얘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겠네. 아이고, 기뻐라. 시아버지도 웃었어요. 잘했어, 며느리.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 같네. 제대로 된 며느리라고요. 아이를 가져야 제대로 된 며느리인가요? 신우이도 축하했어요. 언니 축하해요. 드디어네요. 고마워. 성별 뭐 나왔어요? 아직 몰라. 너무 초기라서. 아들이면 좋겠다.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니까. 또 내 얘기. 이 집안은 대밖에 모르나 봐요.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이제 조심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네. 그리고 매운 거 먹지 마. 뱃속 아기한테 안 좋아. 알겠습니다. 입덧 있어? 아직은 괜찮아요. 곧 시작될 거야. 힘들겠지만 참아야 해. 네.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아들, 이제 집안대를 이었으니 남자답게 살아야지. 네, 아버지. 며느리 잘 챙겨라.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저만 빼고요. 저는 혼자 죄책감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 정말 기뻐하셨지? 응, 나도 기뻐. 정말. 그래.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강민우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임신 확인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제 연락 안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10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이 낳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계약서를 찢어서 태웠어요.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영원히 비밀로 남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비밀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7년 후 그 비밀이 폭탄처럼 터졌어요. 3장 7년 뒤 악몽의 재회. 딸 예린이는 7살이 됐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건강했어요.
눈은 또렷하고 미소는 천사 같았죠. 시댁은 예린이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우리 손녀 진짜 이쁘다. 천사 같아.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완벽해. 우리 집안 피가 역시 좋아. 그치? 시어머니는 매주 예린이를 보러 왔어요. 선물도 잔뜩 사들고요. 예린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예린이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예린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행복한 광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늘 불안했어요. 만약 진실을 알면 이 사람들이 예린이를 어떻게 대할까? 남편도 예린이를 아꼈어요. 딸,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 아빠도 예린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남편은 진심으로 예린이를 사랑했어요. 친딸처럼요. 아니, 친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예린이를 보면서 늘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남편 딸이 아닌데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근데 예린이는 몰랐어요. 그냥 행복한 아이였어요. 그게 다행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시누이도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응, 나 요즘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시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나 결혼해. 진짜? 축하해. 온 가족이 박수쳤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응, 엄마.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잘생기고 직장도 좋고 나이는 38이야. 오, 좀 많네. 나이 차이 어떻게 돼? 9살 차이. 근데 전혀 안 느껴져. 되게 젊어 보여. 그래. 직업은 뭐 하는데? IT 회사 다녀. 과장이야. 오, 괜찮네.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언제 결혼식 할 거야? 다음 달. 다음 달? 빠르네. 응. 너무 좋아서 빨리 하고 싶어.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저도 축하했어요. 아가씨, 축하해. 언제 신랑 볼 수 있어? 다음 주 상견례 할 거야. 그때 와줘야 해. 그럼, 당연하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이 악몽의 시작인 줄은 몰랐어요. 상견례 당일, 고급 레스토랑, 양가 부모님이 모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 더우네. 에어컨 좀 틀어줘. 예린아, 여기 앉아. 할머니, 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신랑 오면 먹자. 저도 예린이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신랑은 지금 주차하고 올 거예요. 잠깐만요. 시누이가 문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여기.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저 사람? 7년 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던 남자. 계약을 했던 남자. 예린이의 친아버지. 강민우. 남자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물었어요. 오빠, 왜 그래?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남자가 겨우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왜 그래? 인사 안 해?
아, 안녕하세요. 겨우 대답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자는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 설마 기억하는 건가?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는 신우이 옆에 앉았어요. 저희 맞은편이었죠.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강민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직장이 어디라고 했지? IT입니다. 솔루션 개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좋은 회사네. 연봉은? 아버지, 신우이가 말렸어요. 뭐, 물어볼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강민우가 웃었어요. 7천 정도 됩니다. 오, 괜찮네.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떨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필 저 남자야? 예린이가 제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먹어. 예린이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강민우를 쳐다봤어요. 강민우도 예린이를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강민우가 놀라면서 대답했어요. 응? 아저씨 냄새 좋아요. 그래. 응. 아빠 냄새 같아요.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예린이를 봤어요. 신우이가 웃었어요. 어머, 예린이 귀엽다. 아빠 냄새 같대요. 시어머니도 웃었어요. 애들은 참 순진해. 냄새가 비슷한가 봐. 근데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강민우도 웃지 않았어요. 그냥 예린이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서 예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린이가 웃었어요.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 고마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 알고 있어. 예린이가 자기 딸이라는 걸.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어요. 손을 씻고 나오는데 강민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할 말 없어요. 있어요. 강민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예린이, 제 딸 맞죠?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닮았어요. 저랑. 아니에요. 우리 남편 닮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강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 코, 인매. 다 저랑 똑같아요. 7년 전 계약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전 약속 지켰어요. 연락 안 했죠.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요? 제 딸인데. 아니에요. 소리를 낮췄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남편 딸이에요. 당신이 계약서에 서명했잖아요. 알아요. 권리 포기했죠? 근데 강민우가 잠시 멈췄어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린이를 보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죠? 아마도.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근데 결혼은 못 하겠어요. 신우이 분이랑. 왜요? 제 딸의 고모가 될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이유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하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알아요. 미안하게 됐네요. 강민우가 돌아섰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며칠 뒤
신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언니, 민우 오빠가 결혼 취소했어. 뭐? 갑자기 개인 사정이래. 결혼 못하겠대. 언니, 나 어떡해. 결혼식 다 준비했는데. 아가씨, 미안해. 왜 언니가 미안해. 신우이가 울었어요. 언니,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응? 상견례 날 분위기 이상했잖아. 민우 오빠가 언니 보고 놀란 것 같았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정말? 응, 정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취소한 거야? 이유도 안 말해주고. 모르겠어. 미안해. 전화를 끊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상한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우리 미정이 결혼 상대가 갑자기 취소했다며? 응.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상견례 날 너랑 그 남자 분위기가 이상했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처음 본 사람인데. 진짜? 응.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간 들통날 거야. 그럼 난 어떡하지? 예린이는 어떡하고?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사장, DNA 봉투, 파멸의 시작. 2주가 지났어요. 강민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손이 떨렸어요. 싫어요. 예린이 일입니다. 꼭 만나야 해요. 내일 오후 2시, 7년 전 그 카페에서. 알겠어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던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다음 날, 카페, 7년 전 그 장소. 아이러니했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에서 모든 게 끝나려 하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뭐예요? 앉으세요. 앉았어요. 강민우가 봉투를 밀었어요. 열어보세요. 이게 뭔데요? DNA 검사 결과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예린이 머리카락 하나 가져갔어요. 상견례 날. 미쳤어요. 그리고 제 것과 비교했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집었어요.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어요. 읽었어요. 친자 확률 99.9%, 검사 대상 강민우 남성 38세, 김혜린 여성 7세, 결과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인됨.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이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 딸이에요. 서류가 거짓말을 하나요? 강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 7년 동안 참았어요. 계약 지켰죠. 연락 안 했어요. 흔적도 안 남겼고요. 근데 예린이를 보는 순간 강민우가 잠시 멈췄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다 폭로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결혼 취소할 겁니다. 신우이 분이랑. 그건 이미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강민우가 다시 저를 봤어요. 예린이 가끔 보고 싶어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제 딸인데. 법적으로는 우리 남편 딸이에요. 그럼 법적으로 바꾸면 되죠. 친권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린이는 제 딸이에요. 포기 안 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미쳤죠.
제 딸을 찾겠다는데 미친 거죠. 강민우가 일어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합의할 건지, 법정에서 싸울 건지. 전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예린이만 볼 수 있으면요.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이미 망가진 거 아니에요? 7년 전부터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강민우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친권 소송? 모든 게 들통나는 거잖아. 집에 돌아왔어요.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예뻐. 엄마, 왜 울어? 안 울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예린이를 안았어요. 예린아, 미안해. 왜? 그냥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그래?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요. 나왔어. 응.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오, 좋아.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식사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캠핑 갈까? 캠핑? 응. 예린이도 좋아할 것 같아서. 좋아. 그래. 그럼 준비해놔. 응. 평범한 대화였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평범한 순간일지도 몰랐어요. 밤, 예린이를 재웠어요. 엄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엄마가 예린이 제일 사랑해. 나도 엄마 제일 좋아. 예린이가 웃었어요. 엄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지? 응?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 헤어지면 같이 못 산대.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진짜? 응, 진짜. 거짓말이었어요. 곧 모든 게 무너질 텐데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예린아. 예린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예린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친권 관련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말했어요. 7년 전 계약, 예린이 출생, 강민우의 등장, DNA 검사, 친권 소송 협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네. 법적으로는 남편분이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강민우 씨가 아버지고요. 제가 질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가 있으면. 그리고 7년 전 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럼 전 어떡하죠? 싸워야죠.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납시다.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음 날 또 그 카페 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요. 네. 앉았어요. 결정하셨어요? 네. 뭐로 하실 건가요? 법정에서 봅시다. 확실해요? 네. 전 예린이 절대 안 놔줘요.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계약 때 포기했잖아요.
강민우가 저를 봤어요. 예린이를 봤거든요. 제 딸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전 7년 동안 키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강민우가 잠시 멈췄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 하고 싶어요. 예린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당신은 선택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예린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딸 아니에요. DNA는 거짓말 안 해요. DNA가 다예요? 7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전 포기 못해요. 강민우가 일어섰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 그래. 누구? 대학 동창? 거짓말이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곧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요. 일주일 뒤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어요. 친권 확인 청구 소송. 원고 강민우. 피고 김선희, 김태준. 손이 떨렸어요. 시작됐구나. 남편한테 소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남편이 서류를 받았어요. 읽었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강민우? 이게 누구야? 신우 이전 약혼자. 뭐? 그 사람이 왜 우리한테 친권 소송을 해? 대답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예린이가 그 사람 딸이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하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남편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7년 동안 속였어. 나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남편이 벽을 쳤어요.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왜 화났어? 남편이 예린이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예린아, 방에 들어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들어가. 예린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7년 동안 난 예린이를 내 딸로 키웠어. 근데 내 딸이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당신 딸이야. 피는 어떡하고. 예린이 핏줄은 그 남자야, 그 남자 딸이란 말이야.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나는 뭐였어, 나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이라고 했어요. 가족회의였어요. 5장 상견례 파탄 모든 비밀이 폭발하다. 시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얘야. 네. 이게 사실이야? 손에 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네. 예린이가 우리 핏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뭐? 피는 어떡하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7년 동안 손녀라고 키운 애가 남의 자식이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봤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남편이 말렸어요. 비켜. 인연을 혼내줘야 해. 아버지. 난장판이었어요. 신우이가 울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 오빠가 내 결혼 상대가 예린이 아빠였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고. 나 진짜 사랑했어. 오빠 정말 좋아했어.
미안해.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신우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며느리, 아니, 김선희.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어요.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 사실이야. 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시아버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예린이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시댁에서 아이 낳으라고 압박하셔서 그게 우리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서 애 낳는 게 정당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그런 짓을 해? 말씀드렸으면 받아주셨어요. 저도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혈육만 원하셨잖아요. 우리 피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배신이야. 전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가족? 거짓말로 만든 가족이 무슨 가족이야.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예린이는 데리고 나가. 네.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버지. 비켜. 인연 보기 싫어. 예린이는 어떡하고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예린이도 데리고 나가. 우리 핏줄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7년 동안 키운 손녀잖아요. 남의 자식이야. 남이.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예린이는 나랑 살게. 뭐? 법적으로 내 딸이잖아. 내가 키울 거야. 안 돼. 왜? 내가 키울 자격 있어? 예린이 엄마는 나야. 엄마. 거짓말쟁이가 무슨 엄마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예린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 혼자 나가. 절대 안 돼. 예린이는 내가 키워. 법정에서 보자고. 그날 저는 집을 나왔어요. 예린이를 데리고요.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예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잠깐 할머니 집 떠나 있을 거야. 왜? 할머니가 화났어? 응. 엄마가 뭐 잘못했어? 아니야. 거짓말이었어요. 전 모든 걸 잘못했어요.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작은 방, 침대 하나, TV 하나. 예린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엄마, 여기서 자? 응. 오늘만. 아빠는 언제 와? 나중에. 언제? 모르겠어. 예린이가 울먹였어요.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예린이를 안았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근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연 예린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네, 들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친권소송 제기했더군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남편은 법적 아버지고 시댁도 7년 동안 양육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럼 전 예린이를 잃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뭔데요? 친부인 강민우 씨와 협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네. 그분이 친권 주장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그럼 예린이는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부인과 강민우 씨가 함께 양육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강민우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김선희.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예전 그 카페요. 알겠습니다. 카페. 강민우가 와 있었어요.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세요. 네. 남편이 시댁이 예린이를 빼앗으려 해요. 전 혼자서는 못 이겨요. 그래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전 예린이 아빠로 인정받고 싶어요. 법적으로 친권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알겠어요. 확실해요? 네. 예린이만 지킬 수 있다면요. 알겠습니다. 같이 싸우죠. 그렇게 기묘한 동맹이 시작됐어요. 며칠 뒤 첫 번째 조정 기일. 법정에 들어섰어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민우도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은 피고 김선희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친권을 요청합니다. 예린 양은 법적으로 원고의 자녀이며 7년간 원고가 양육해왔습니다. 따라서 친권은 원고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예린 양의 양육은 피고가 전적으로 담당해왔으며 모녀 관계는 매우 돈독합니다. 친권은 피고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댁 측 변호사도 나섰어요. 시댁 측은 예린 양이 혈연 관계가 없으므로 양육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들인 양육비 3천만 원 반환을 요구합니다. 3천만 원. 제가 소리쳤어요. 7년간 들인 비용입니다. 의료, 교육, 의료비 등등. 판사가 정리했어요. 친권 관련해서는 친부인 강민우 씨 의견도 들어야겠습니다. 강민우가 일어섰어요. 전 예린이 친권을 주장합니다. 근거는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검토했어요. 99.9% 일치하네요. 네. 예린이는 제 딸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 7년 동안 내가 키웠어.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혈연은 제 겁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해? 법은 혈연을 중요하게 봅니다. 판사가 말렸어요. 정숙하세요. 휴정 시간.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너 진짜 그 남자랑 손잡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예린이 친아빠랑? 예린이 지키려면 그래야 했어. 넌 정말.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나 7년 동안 예린이 키웠어. 내 딸이야. 법적으로만 그래. 법적으로만? 그럼 감정은? 사랑은? 나 예린이 진짜 사랑했어. 내 딸처럼. 알아. 근데 넌 나한테서 빼앗으려고 해. 예린이 진짜 엄마는 나야. 엄마. 거짓말쟁이가 무슨 엄마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조정은 결렬됐어요. 본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집으로, 아니, 모텔로 돌아왔어요. 예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법정이 뭐야? 왜? 유치원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 법정 간다며? 누가 그래? 수지. 수지 엄마가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왜 다들 엄마 욕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예린아. 엄마, 울지 마. 나 있잖아. 응,
예린이는 몰랐어요. 자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아니 김선희. 예린이 데리고 나와. 왜요? 우리가 키울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예린이는 우리가 7년 동안 키웠어.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지. 법적으로 제가 엄마예요. 법? 네가 법을 운운해? 거짓말로 7년 산 주제에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예린이 망가져요. 내놔. 절대 안 돼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모두가 예린이를 빼앗으려 해. 강민우한테 연락했어요.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시댁에서도 예린이 데려가겠대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어떻게요? 법정에서 혈연 관계 없으니 권리 없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근데 맞는 말이었어요. 일주일 뒤 본 재판,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서, 시댁의 폭언 녹음, 예린이 양육 일지, 모든 걸 내밀었어요. 전 7년 동안 예린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법적 아버지인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시댁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잘못이라면 거짓말한 것. 하지만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예린 양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나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린 양 의견은 예린이는 저를 원합니다. 강민우도 거들었어요. 전 김선희 씨의 양육 능력을 신뢰합니다. 공동 양육권을 희망합니다. 판사가 고민했어요.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 아니 김선희. 내가 이기면 뭐해? 주변 사람들 다 너를 욕하는데. 상관없어요. 예린이 생각 안 해? 그 애도 욕먹어. 그냥 포기해. 우리한테 맡겨. 그게 예린이한테 좋아.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뭐? 전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뭐? 7년 동안 제가 기른 아이예요. 절대 안 놔줘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너 정말 웃기네. 거짓말쟁이 주제에? 맞아요. 전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엄마로서는 진심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예린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이길 수 있을까? 예린이를 지킬 수 있을까? 예린이가 잠든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웠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그 남자의 제안, 선택의 기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예린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모텔비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썼어요.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작네. 미안해. 아니야. 좋아. 엄마랑 나만 있으면 돼. 예린이가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낮에는 일했어요. 편의점 알바.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6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빠듯했지만 살 수 있었어요. 밤에는 예린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보여줘. 여기. 이게 엄마고 이게 나야.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었어요. 엄마와 예린이. 아빠는? 아빠는 안 그렸어. 왜? 아빠 안 보고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예린아, 아빠는 너 사랑해. 나 안 사랑해. 아빠는 엄마 미워하잖아. 엄마만 있으면 돼. 예린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야.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강민우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예린이 자고 있어요. 밖에서 얘기해요. 잠깐만.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가 최종 판결이잖아요. 네. 그 전에 제안 하나 하려고요. 뭔데요? 강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랑 함께 사세요. 예린이랑 같이. 뭐라고요?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전 당신 사랑 안 해요. 알아요. 그런데 왜 같이 살자고 해요? 예린이 때문이에요. 강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린이한테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지금 당신 형편이 어떤지 알아요. 원룸에서 살고 편의점 알바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미안하지만 예린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민우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전 도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예린이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요. 당신은 선택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7년 동안 예린이 키운 건 나예요. 당신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 행세하려고 해요? 행세가 아니에요. 전 진짜 아빠예요. DNA만 같다고 아빠예요? 아빠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7년 동안 없다가 나타난 사람 아니에요. 강민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맞아요. 강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전 7년 동안 없었어요. 아빠 역할 못했죠. 근데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늦었어요. 늦었어도 하고 싶어요. 강민우가 저를 봤어요. 예린이한테 아빠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당신도 도와주고 싶어요. 왜요? 왜 저를요? 당신이 예린이 엄마니까요. 예린이 위해서라도 우리 협력해야 해요. 협력이랑 같이 사는 건 달라요. 알아요. 근데 강민우가 잠시 멈췄어요. 저도 당신이 궁금해요. 네.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예린이를 키웠는지 알고 싶어요. 예린이 엄마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동시에 화가 났어요. 당신 착각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 사이에 감정 같은 거 없어요. 알아요. 그냥 계약이었어요. 돈 주고 받은 거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 흉내 내자고요? 흉내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노력이에요. 강민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전 노력하고 싶어요. 진짜 가족이 되려고. 당신도 혼자 힘들잖아요. 맞았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언제까지요? 판결 나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강민우가 일어섰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예린이는 자고 있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서 예린이를 봤어요. 강민우랑 같이 살면 예린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 근데 난 괜찮을까?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친구 수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야. 어?
선이야, 오랜만이다. 응, 좀 조언 구하려고. 무슨 일이야? 모든 걸 말했어요. 강민우의 제안까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넌 진짜 드라마 찍니? 나도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어.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어? 모르겠어. 사랑해? 아니. 그럼 왜 고민해? 예린이 때문이야. 혼자 키우기 힘들어. 진짜로. 알아. 근데 사랑 없이 사는 거 더 힘들어. 선이야, 내 마음이 중요해. 예린이도 중요하지만 너도 행복해야지. 난 내 행복 같은 거 생각할 여유 없어.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린이 위해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해. 불행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불행해. 잘 생각해. 그 남자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죄책감인지. 어떻게 알아? 시간을 더 봐. 그리고 확인해 봐. 알았어. 일주일 뒤 최종 판결 날 법정에 들어섰어요. 남편, 시댁, 강민우 모두 있었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먼저 이혼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피고 김선희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나 원고 남편의 무정자증도 고려하여 쌍방 책임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각자 포기. 재산은 5대5 분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친권건. 온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예린 양의 친권은 숨을 참았어요. 생모인 김선희에게 있습니다. 다만 친부인 강민우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며 양육비 분담 의무를 지웁니다. 또한 김선희와 강민우의 공동 양육을 권고합니다.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겼다. 강민우가 미소 지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정숙하세요. 7년 동안 우리가 키운 아이인데 혈연 관계가 없으므로 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판결문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세요.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퉁, 망치 소리. 모든 게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강민우가 따라왔어요.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이제 예린이 만날 수 있겠네요. 약속 지켜요. 천천히. 알겠어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강민우가 멈칫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뭔데요? 전 포기 안 할 거예요. 뭐요? 당신과 예린이. 진짜 가족 되는 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전 기다릴게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심인 건가? 7장. 법정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 판결이 나온 후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린이는 학교에 다녔고 저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남편 몰래 바람 피운. 애가 불쌍하네.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마트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예린이도 힘들어했어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왜? 애들이 이상하게 봐. 무슨 말 하는데?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힘들어.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예린이가 저를 안았어요. 난 엄마 편이야.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예린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언제? 이번 주말. 토요일. 알겠어. 토요일. 공원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예린이가 남편을 봤어요. 아빠, 예린아.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예린이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예린이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예린아, 아빠 미워? 응, 그래. 미워할 만하지. 아빠가 엄마 미워했잖아. 나는 엄마 편이야.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예린아, 아빠는 너 정말 사랑해. 거짓말. 아니야. 진심이야. 그럼 왜 엄마랑 헤어졌어? 그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미워해서 헤어진 거잖아. 나는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 예린아, 아빠 안녕. 예린이가 돌아섰어요. 남편이 불렀어요. 예린아, 예린아. 근데 예린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예린이가 울었어요. 엄마, 나 아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자꾸 미워져. 괜찮아. 아빠가 엄마한테 나쁘게 했잖아. 그래서 싫어. 예린아. 멈춰서서 예린이를 안았어요. 아빠는 너 사랑해. 진짜로. 아빠가 엄마한테 화났던 건 맞아. 근데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정말? 응, 정말이야. 그럼 나중에 만날까? 내가 원하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강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전 남편 만났어요. 예린이랑. 어땠어요? 예린이가 거절했어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린이가 힘들었나 보네요. 네. 침묵이 흘렀어요. 김선혜 씨. 네. 제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린이한테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해요. 알아요. 전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강민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예린이와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예린아, 손님 오셨어. 누구? 삼촌. 예린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삼촌, 그 삼촌. 응. 문을 열었어요. 강민우가 서 있었어요. 선물을 들고요. 안녕, 예린아. 삼촌. 예린이가 달려가서 안겼어요. 강민우가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예린이가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삼촌, 왜 이제 왔어? 보고 싶었어. 미안해. 삼촌도 보고 싶었어. 삼촌, 이거 뭐야? 선물. 열어봐. 예린이가 선물을 뜯었어요. 인형이 나왔어요. 와,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 다행이다. 삼촌 최고. 예린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린이가 저렇게 좋아하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강민우가 요리를 해왔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삼촌 요리도 해? 응. 혼자 살아서 배웠어. 대박. 예린이가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저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강민우가 웃었어요. 식사하면서 예린이가 물었어요. 삼촌, 삼촌은 왜 우리한테 자주 와? 응? 강민우가 당황했어요. 삼촌이 우리 좋아해? 응, 좋아해. 나도 삼촌 좋아. 예린이가 웃었어요. 강민우도 웃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닮았어. 정말 닮았어. 눈매,
코, 웃는 모습 다 똑같았어요. 저녁이 끝나고 강민우가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둘이 함께 설거지했어요. 예린이는 거실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예린이, 저 좋아하나 봐요. 강민우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신기해요. 처음 보는데 혈육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럴까요? 모르죠. 침묵이 흘렀어요. 김선혜 씨. 네. 제 제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린이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건 삼촌이라서 그래요. 아빠가 되면 더 좋아할 거예요. 우리 진짜 가족 되어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민우가 돌아간 후 예린이를 재웠어요. 엄마, 삼촌 좋아. 그래. 응. 삼촌이 아빠면 좋겠어. 엄마, 삼촌이랑 결혼하면 안 돼?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린아, 그건 왜? 싫어? 그게 아니라 삼촌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도 삼촌 좋아하지? 그건 복잡해.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삼촌이 내 친아빠라는 걸, 우리가 계약으로 만났다는 걸,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언제? 내가 좀 더 크면. 알았어. 예린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예린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강민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예린이 위해서라도. 다음 날, 강민우한테 전화했어요. 저예요. 네. 같이 살아요. 정말요? 네.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예린이한테는 천천히 얘기해요. 당신이 아빠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진짜 부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방은 따로 써요. 알겠습니다. 이상하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 준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인가? 모르겠었어요. 근데 예린이 위해서라도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8장, 지옥의 끝, 문 밖의 자유. 일주일 뒤, 강민우 집으로 이사했어요. 30평대 아파트, 방 3개, 거실, 주방. 우리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와, 엄마, 여기 완전 넓다. 예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예린아, 이게 내 방이야. 강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핑크색 벽지, 예쁜 침대, 책상. 대박. 완전 공주방 같아. 마음에 들어? 응, 좋아. 예린이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제 방을 봤어요. 깔끔했어요. 침대, 옷장, 화장대. 마음에 드세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첫날 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강민우가 요리했어요. 맛있어요, 삼촌.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응,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예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 응. 삼촌이랑? 응. 좋아. 나 삼촌 좋아. 예린이가 웃었어요. 강민우도 웃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생활이 안정됐어요. 강민우는 회사에 갔고, 저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예린이는 학교에 갔고요. 저녁에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상했어요. 가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잠든 후 거실에서 강민우와 얘기했어요. 적응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린이도 좋아하고. 네. 김선희 씨는 어때요?
뭐가요? 여기 생활.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불편했어요. 강민우랑 같은 집에 산다는 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표정에 다 나와요. 강민우가 웃었어요. 시간 걸릴 거예요. 천천히 가요. 네.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강민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배려심 많고 친절하고 예린이도 강민우를 정말 좋아했어요. 삼촌,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축하해. 삼촌 덕분이야. 숙제 도와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두 사람은 정말 닮았어요. 아빠와 딸처럼. 어느 날 예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삼촌한테 물어봐도 돼? 뭘? 삼촌이 우리 아빠야? 심장이 멎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가 그러는데 삼촌이랑 나랑 닮았대. 진짜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린아, 응? 삼촌은 말이 안 나왔어요. 삼촌은 엄마 친구야.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빠 아니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법적으로?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내가 좀 더 크면. 또 나중에야? 미안해. 예린이가 삐졌어요. 엄마는 맨날 나중에래. 나 어린이 아니야. 알고 싶어. 진짜 아빠가 누군지. 예린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강민우한테 말했어요. 예린이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요? 네. 언제요? 이번 주말에.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주말, 셋이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예린아,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삼촌 말이야. 예린이가 강민우를 봤어요. 삼촌이 뭐? 삼촌은 내 진짜 아빠야. 예린이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아빠였지만 피로는 삼촌이 내 친아빠야. 예린이가 강민우를 봤어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거짓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예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제 말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응. 예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싫어. 거짓말이야. 예린아. 엄마 미워. 예린이가 뛰어갔어요. 저는 따라갔어요. 예린아. 예린아. 예린이가 멈춰 섰어요. 돌아봤어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 엄마 믿었는데. 엄마가 거짓말쟁이였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강민우가 다가왔어요. 예린아, 화날 만해. 엄마한테 화내도 돼. 근데 엄마는 너 지키려고 그런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명예도 잃었어. 근데 너는 안 놓쳤어. 그게 엄마야. 내 엄마. 예린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셋이 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 예린이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방에만 있었어요.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강민우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예린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요. 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응? 미안해. 응? 내가 엄마한테 화냈어.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생각해 봤어. 엄마가 나 지키려고 한 거 알아. 그리고 삼촌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강민우를 봤어요. 삼촌, 아니 아빠. 응? 나 아빠 좋아. 진짜로. 강민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예린아. 우리 가족이지? 응, 가족이야. 셋이 안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강민우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예린이가 축하해줬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 고마워, 예린아.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시댁은 오지 않았어요. 남편, 전 남편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우리 셋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예린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건강하고 밝고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나 학교에서 회장 됐어. 진짜? 축하해. 우리 딸 최고. 강민우가 예린이를 안아 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행복하구나.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어느 일요일, 셋이서 공원에 갔어요. 산책하면서 예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응? 엄마랑 아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건 강민우가 웃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사랑해. 진짜? 응, 진짜. 저를 봤어요. 저도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진심이었어요. 언제부턴가 강민우를 사랑하게 됐어요. 예린이가 웃었어요. 좋아. 우리 가족 최고.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7년 전 나는 금지된 선택을 했다. 대리부와의 계약.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거짓말, 배신, 법정, 비난.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 지옥 끝에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 강민우는 계약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다. 예린이는 거짓말로 낳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는 이상한 가족이다. 정상적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행복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든다. 나는 예린이를 선택했고, 예린이는 나를 선택했고, 강민우는 우리를 선택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옆에 앉았어요.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무슨 생각? 우리 정말 가족이 됐구나. 그럼요. 당연하죠. 강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키스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키스였어요.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폭발했습니다. 가족은 무너졌고 세상은 저를 비난했고 모든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세상에서 모두에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자유입니다. 아니, 자유보다 더한 것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을요. 행복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을 지키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진심으로.